6일 지방선거로 은평구 의원 3분의 2가 물갈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구의원 19석을 비슷하게 가져간 가운데 당선인 19명 중 12명이 새로운 얼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더불어민주당 우세였던 서울시 의회 구도가 12년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서울시 의회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 민주당이 36석을 가져갔습니다. 서울시가 모아주택 층수 제한을 최고 15층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모아주택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은평구 주민들은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을 선택했지만 구청장과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은평구의원 19명 중 6명은 무투표 당선이고 절반 이상이 새로운 얼굴입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7일 오전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이번 선거를 통해 은평에서 선출된 서울시 의원은 4명, 구의원은 19명입니다. 서울시 의원의 경우 은평구 선거구 4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시의원 4명 중 2명은 재선이고 1명은 정치 신인, 나머지 1명은 구의원 출신입니다. 은평 구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슷하게 의석을 나눠 가졌습니다. 4년 전엔 국민의힘이 비례대표를 포함해 19석 중 4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지만 이번엔 9석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재선 의원으로서 초선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갖고 또 분야별로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의석수가 이제 민주당 10석 그리고 국민의힘 9석으로 어느 정도 균형은 좀 맞아졌습니다. 당선인 19명 중 12명이 새 얼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구의원 14명 중 3명이, 국민의힘은 현 구의원 4명 모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새로 구의회에 입성하는 당선인 중 가장 젊은 의원은 올해 30살인 김승엽 오영열 당선인입니다. 젊은 의원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의원이고 그다음에 또 현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분들과 조화를 잘 이루어가지고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의원 당선인 19명 중 6명은 무투표 당선입니다. 선거구 8곳 중 3곳은 2명을 뽑는 선거에 양당이 1명씩만 후보를 내 선거 없이 바로 당선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정의당과 녹색당 등 진보 4당에서는 3명의 후보를 냈지만 4년 전과 같이 이번에도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 의회 구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우세였던 시의회 구도가 12년 만에 바뀌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6일 지방선거 결과 시의회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110석 가운데 102석을 차지했으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6석을 가져간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당선인 112명 중 남성은 80명, 여성은 32명이며 연령대는 50대가 39명, 60대 이상 33명, 40대 24명 등입니다. 최연소 당선인은 비례대표 박강산, 송파 1선거구의 김규남 당선인으로 28살입니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서울시 의원들은 7월 중 첫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을 등을 선출한 뒤에 본격적인 11대 서울시의회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2대 5.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둔 성적표입니다. 국민들은 견제보다는 안정을 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4년 전 지방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 지형이 구성됐습니다. 유권자들이 4년 전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건 4년 동안의 실망도 있겠지만 앞으로 4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것입니다. 승리를 한 국민의힘은 축배부터 들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준엄한 명령과 감시의 눈이 있다는 걸 마음에 새겨야 할 겁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 정당, 후보자들마다 TV는 엇갈리게 되겠죠. 당선인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지역 주민만을 바라보며 유권자에 대한 약속인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방식인 모아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7층 이하 규제를 받는 곳에서 모아주택을 추진하게 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시는 올 하반기 중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최고 15층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인데요.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정비 방식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은행이 기존 금리를 5차례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는 주춤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관련 내용을 부동산 돋보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학회 하정민 사무국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지난해보다 15,000건 넘게 늘었는데 거래 건수는 지금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작년 겨울부터 현재까지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도 무시를 못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금리가 3.8%에서 지금 4.12%까지 뭐 0.3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현재 이 기조는 꼭 금리뿐만이 아니라 대출에 대한 규제랑 공급량이랑도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보다 공급량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 해도요,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또 선뜻 매수자가 매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가장 큰 것은요, 정부 정책적으로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1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경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면서 위와 같이 이제 거래량은 굉장히 급감을 하지만 또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는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은 실거래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값 양극화가 집값 폭락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기조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양극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해질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상위 주택 한 채, 가장 고가의 주택 한 채로 기존의 주택, 이제 뭐 중위권의 주택 5채 정도를 구입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고가의 주택 한 채로 기존의 이제 일부 주택 하위 20%의 주택을 5채에서 10채까지도 이제 소유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뭐 신규 분양 시장이라든지 기존 시장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주요 일부 지역, 서울, 강남, 용산, 뭐 서초 위와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급감 시에도 최고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방이라든지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확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선호를 하는 지역 위주로만 거래가 된다. 그래서 일부 주택들이 다 같이 이런 하방의 압력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주춤하는 부동산 시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인데요. 주택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6월 달에 이제 종부세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유예를 관련해가지고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사실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호가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그널이 사실은 매수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불리한 시그널이 많이 나오곤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제 기이한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예요. 어쨌든 이제 부동산과 금리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이고 금리가 점진적으로 좀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주택 시장도 잠시 조정은 좀 받겠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익형 부동산 뭐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격을 받을 영향이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이제 노후 대비나 방향을 잡으시는 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부동산학회 하정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 확대에 나섭니다. 시는 올해 충전 장치 등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남산 순환버스와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를 대상으로 무선 충전 기술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현재 국내 무선 충전 기술은 전기 대형 버스 기준으로 6분 정도 충전하면 21km 이상 운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